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지금 2021년 11월 19일이고요. 오늘부터 이제 급여 명세서, 이 임금 명세서 지급이 의무화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좀 여러 가지로 좀 비현실적인 법이 또 나왔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아침에 라이브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어, 제가 오늘 아침에 라이브 할 때 이게 좀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임금 명세서 발급하는 것 때문에 제가 월급 계산기를 좀 업데이트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 월급 계산기 지금 베타 버전인데 요거 일단 이렇게 올려드리고 바로 또 수정해가지고 조만간 정식 버전으로 올려드릴 건데, 어쨌든 요거 좀 필요하신 분들은 쓰실 수 있게 요거 설명, 이렇게 쓰는 방법 좀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는데, 그 전에 오늘 아침에 라이브 할 때 요거 이렇게 임금명세서가 이제 여기서 앞에서 만들면 임금명세서가 입력하면 임금명세서가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요걸 이제 보내줘야 되잖아요. 이제 보내주는데, 보내주는 거를 꼭 출력해서 안 줘도 이제 뭐 메일이나 뭐 카톡이나 뭐 문자나 뭐 이런 걸로 보내줘도 된다고, 이렇게 전자로 보내줘도 된다고 돼 있거든요. 전자로 보내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 그런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전자로 자동으로 보내주는, 이메일로 보내주거나 카톡으로 보내주거나 문자로 보내주는 게 되게 많은데, 근데 중요한 게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이게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그쵸? 정확하게 보내야 돼요. 이게 잘못 보냈다가 나는 이제 시급이나 이런 거를 진짜 최저 시급으로 생각하고 월급을 줬는데, 이거를 애매하게 보냈다가는 나중에 어떤 수당이나 어떤 분쟁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보낸 게 이제 다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보내라고 하는 건데, 분쟁이 생겼을 때 이제 그 기준을 잡으려고 하는 건데, 그때 내가 급여 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고 보냈다가는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급여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뭐 그런 계산기나 이런 급여 명세서 발송 프로그램들 중에서 급여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좀 업데이트를 했고요, 월급 계산기를. 그래서 어, 지금 업데이트된 월급 계산기에서는 이제 상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이든 5인 이상이든 다 정확하게 계산이 되고요. 네. 뭐 특별하게 실수한 게 없으면 문제 될 거고요. 잘 될 거고요. 써서 보시면서 좀 알려주세요. 괜찮을 거예요. 제가 테스트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입력하면 임금명세서가 발송이 되는데, 일단 하나 아침에 잘 안 됐던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작성이 되면은 이제 이걸 보내줄 때 이렇게 임금명세서 작성된 부분을 잡아서 컨트롤 C를 누르고 이거를 카톡으로 바로 보낼 수 있거든요.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는데 이제 카톡이 편하니까 카톡으로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이미지로 붙여넣으면 보내줘야 되는데, 이게 자꾸 하얗게 나와가지고 아까 이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면서 이제 해결을 못하고 끝냈잖아요.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라이브 하고 나서 계속 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다가 우연히 이제 본 게 이거 엑셀 버그 같아. 이게 엑셀 위에 보면은 이제 보기 메뉴에 보면 여기 지금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볼 수가 있고,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으로 볼 수 있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보면 이렇더라고요. 이게 이상해. 그림판에 붙여넣어도 붙여넣기가 안 되고, 이거는 엑셀 버그 같아요. 근데 기본이나 뭐 요거나 아무거나 해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다시 복사해가지고 이제 카톡에 복사해서 이미지로 붙여넣기 하면 잘 되죠?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면 되니까 뭐 자동으로 보내는 거가 더 편하긴 하죠. 더 편하긴 한데, 일단 자동으로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확한 계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를 쓰시는 게 나을 거고, 보내는 건 이렇게 보내면 돼요. 이렇게 보내면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출력해서 줘도 되고,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뭐 이게 엑셀에서 카톡을 바로 보내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메일로 보내는 건 가능하거든요. 버튼 누르면 이메일로 탁탁탁 미리 등록한 이메일로 보내는 거는 그렇게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서, 그거는 제가 좀 정식 버전에서는 가능하면 좀 만들어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요거 제가 촬영하는 김에 간단하게 사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 카페에다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긴 한데, 먼저 3단계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여기 시트가 밑에 1단계 3개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원 리스트 시트에서 직원 정보를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조건 시트에서 각 직원의 근로조건을 입력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3단계는 월급 계산기 시트에서 이름만 입력해주면 끝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직원 리스트 시트에서는 지금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한 거는 꼭 입력하셔야 돼요. 이름하고 생년월일하고 시급.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이유는 이제 임금명세서에 생년월일을 넣으라고도 돼 있고, 그리고 나이가 나와야 보험 같은 것도 이제 그 조건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년월일은 생일까지는 정확하게 안 나오더라도 대략적인 나이는 나올 수 있게, 중요한 나이대가 이제 20살, 18살하고 65살 이렇게 되니까 그 사이는 다 똑같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나이는 하여튼 대충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름하고 생년월일 그리고 내가 지급하려고 하는 시급, 이걸 넣어야 돼요. 이거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지금 식당에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8,720원만 해도 근로조건을 좀 잘못 잡으면 월급 막 400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월급 지금 400만 원씩 주더라도요, 시급을 8,720으로 설정을 안 하고 이거를 애매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수당을 또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리고, 일단 사용 방법은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데, 제가 여기다 밑에다 하나 더 써볼게요. 예를 들면 누구 이름을 쓸까요? 제 영어 이름을 존박 이렇게 쓰고요. 생년월일은 그냥 1900 제가 이건 아니지만 95년 5월 5일 위에랑 똑같이 5월 8일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딴 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급을 써야 돼요. 시급이 8,720원으로 하겠다. 8,720원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근로조건은 이제 여기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서 입력 안 하고요. 근로조건 시트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존박이면 아무데나 쓰셔도 돼요. 밑에서 써도 되는데 여기 순서대로 여기다가 이름을 한번 쓰고요. 존박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근로조건을 쓰면 돼요. 근로조건이 보통 식당이면 아직도 하루에 11시간, 12시간씩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이제 하루에 12시간을 일하면 무조건 8시간 이상 근무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2시간 상주하는 분이면 11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잡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휴게 시간도 1시간 주셔야죠. 그래서 11, 11, 11, 11, 11, 11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원래 법에서 일주일에 하루는 휴게 시간을 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만약에 격주로 좀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입력하면 되고요. 여기 매주 근무 조건이 똑같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주말에 평일에 하루씩 쉬고 주말에 일을 하니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일할 때 만약에 야간 근로에 해당이 되는 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만약에 야간 근로 시간이 월요일 날 2시간이다. 그러니까 야간 근로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새벽 6시 사이에 근무하는 시간을 해당되는 시간을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게 있으면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그럼 연장 근로는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주 근무 조건이 똑같으면 여기만 쓰시면 되고요. 근로 조건이 격주로 달라진다 그러면은 이 옆에도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한 주는 이렇게 일하고 한 주는 주말은 안 한다, 평일만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11시간 그리고 하여튼 두 번째 주에 일하는 대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일을 쓰면 되는 거예요. 야간 일하는 조건이 있으면 쓰고,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은 이제 다 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월급 계산기 시트에서 내가 보려고 하는 그 직원의 이름을 여기다 쓰면 돼요. 지금 리스트에 이제 직원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내가 존박 거를 보겠다 그러면 여기서 그 이름만 여기에다가 저희 빨갛게 표시한 것만 쓰시면 되거든요. 여기 이 이름에다가 존박 이렇게 쓰면 이제 앞에 근로조건에 따라서 여기 다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5나 6 이렇게 쓰면 되고, 5인 미만이면 이제 5인 미만으로 쓰면 되죠. 근데 이게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이제 이런 수당들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달라져요. 그래서 사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면 근로조건 쓸 때
뭐 야간 수당 이런 거 쓸 필요도 없어요. 근로 야간 수당 어차피 안 주는 거니까. 근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이걸 줘야 되니까. 예. 하여튼 이렇게 상시 근로자 수를 써 보시고요. 여기까지 쓰면은 다 끝난 겁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여도 막상 쓰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써 놓으면 두고두고 뭐 이름만 여기서 이름만 바꾸면 그 직원의 근로 조건이 다 급여 조건이 다 나오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여기서 이제 4대 보험료 공제 금액, 원천세 공제 금액 다 나오는 거고, 만약에 4대 보험 가입 안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N으로 하면 그 보험만 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빼면 되고, 근데 원래 해야 되니까 다 넣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뒤에 임금 명세서에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이제 다 나오죠. 지급일은 제가 아까 안 넣어갖고 이렇게 나오는데 베타 버전이라 안 넣었으면 안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거 바꿔서 올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 나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번에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하면서 뭐 계산 방법까지 들어가고 하는데 계산 방법도 다 나오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급여 조건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요즘에 24시간 하는 식당들, 뭐 이렇게 동네에 있는 식당들 있잖아요. 뭐 김밥집, 뭐 해장국집, 뭐 그런 집들. 그런 경우에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밤에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이렇게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의 여기다 야간이라고 쳐볼까요? 이름이 여기 그냥 김영희라는 이름으로 해볼게요. 김영희라는 이름으로 야간 근무를 한다. 그러면 김영희의 야간 근무 하루에 뭐 10시부터 10시면 이제 11시간인데 그죠? 1시간 휴게 시간, 뭐 식사하는 시간 뭐 이렇게 빼면 되니까. 보통은 이제 하루씩 쉬잖아요. 보통 주 6일 일하시는데 만약에 밤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일을 하면 야간 근로하는 시간이 이제 10시부터 6시니까 8시간인데 그 중에 어떻게 1시간 휴게 시간으로 뺀다고 해도 7시간이거든요. 그러면은 7시간씩 들어가는 거예요. 7시간씩. 그리고 하루에 연장 근로 3시간씩 또 들어가는 거고. 자, 이렇게 근로한다고 쳤을 때 이 직원의 급여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최저 시급 8,720원으로 계산했을 때 여기다가 이제 김영희였죠? 라고 넣으면 400만 원이에요. 월급이. 그죠? 왜냐면 기본급이 280만 원에 수당이 120만 원이 나오거든요. 야간 근로 수당이 79만 원, 80만 원 가까이 나오죠. 그리고 연장 근로 수당이 49만 원. 그러니까 이게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상관이 없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지금 280만 원. 그죠? 이게 지금 최저 시급이에요. 왜냐면 주휴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30만 원 해가지고 원래 일한 시간에 대한 8,720원 곱하면 250만 원인데 280만 원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실제 최저 시급은 8,720원이 아니죠. 예, 만원 넘고요. 여기다가 4대 보험료 여기 지금 안 보이실 텐데 사업자가 내줘야 되는 직원의 4대 보험료까지 하면은 한 11,000원, 12,000원 되죠. 퇴직금까지 하면 더 되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다. 그러면은 이수당을 줘야 되는 거예요. 130만 원, 128만 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월급이 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월급 400만 원에 대해서 보험료 이만큼 떼고 원천세 이렇게 떼고 350만 원 지급해야죠. 이게 맞는 거예요. 안 보이죠? 35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급여 명세서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그냥 애매하게 400만 원으로 쓰고 잘못 쓰면 나중에 이 임금 명세서를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할 때 이걸 잘못 쓰면 똑같이 월급이 400만 원인데도 그 시급이 8,720원보다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문제가 돼요. 더 줘야 되는데 덜 줬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서 이 급여 명세서를 잘 쓰셔야 되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쓰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최저 시급으로 주려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있는데, 최저 시급으로 줘도 지금 식당에서 4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줘? 그러니까 야간 장사 하지 말라는 거지. 법을 아니면 뭐 음식값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야간에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 선진국들이 그런 게 없죠. 야간에 어디 가서 먹을 데도 없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 그쵸? 뭐 없어지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는 아마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없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뭐 자세한 내용은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방법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쓰시면 되고, 그리고 급여 조건 쓸 때 이 뒤에 이제 휴일 근로가 있으면 휴일 관련해서도 내년부터는 진짜 이슈가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지금까지는 빨간 날, 달력의 빨간 날은 휴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 다 휴일로 바뀌어요. 법을 그거에 원래 공무원들 휴일이었는데 이제 사업장에서도 다 적용하게 바꿔놔가지고 5인 이상 사업장에 다 적용이 되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휴일에 일을 하면은 또 0.5배 다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거 그것도 여기 여기다가 여기는 이제 휴일에 해당하는 날짜가, 그러니까 이번 달 급여에 휴일에 해당하는 날짜가 며칠이었는지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김영희가 이번 달에 휴일이 뭐 추석이 있었다, 추석 3일 동안 일을 했다 그러면 3일하고 입력하면 이제 임금명세서를 보시면 밑에 휴일 근로수당 3일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13,000원.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휴일에 근로한 게, 이거 시간으로 넣어야 된다. 시간으로. 제가 헷갈렸는데 이건 시간으로 넣어야 돼요. 휴일 근로수당은 한 달 동안 근로한 시간으로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하루에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휴일 근로수당은. 나머지는 그냥 시급 지급하시면 되고. 그래서 만약에 추석 3일 동안 11시간씩 일했다 그러면 11시간씩 일한 거는 당연히 주는 거고, 그거는 여기 11시간에 들어갔으니까 다 지급되는 거고, 그거 외에 8시간, 그 중에 8시간은 휴일에 일한 거니까 8시간씩 일한 거를 3일 동안 일한 걸로 해가지고 여기 24시간을 입력해줘야 돼. 이렇게 입력해주면 임금명세서에 24시간 일한 게 10만 원 반영되죠. 요게 이제 내년부터 난 몰라. 이거 어떻게 하려고 법을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식당들은 다 운영하잖아요. 일요일에도 운영하고. 아니 지금 말이 되나? 평일에 안 하고 주말에만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걸 다 휴일로 잡아가지고 휴일 수당을 주라 그러면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차 수당도 이제 줘야 되죠. 원래 있던 건데 자꾸 이슈가 되니까. 연차도 원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에 15개, 그다음에 2년마다 하나씩 더 줘야 되는데 연차를 쉬게 하면은 안 줘도 되는데 안 쉬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뭐 연차 하나도 못 썼다. 갖고 15개 줘야 된다. 그러면 연차 수당이 15개면 뭐 하루에 95,000원. 이거는 1급으로 들어가서 140만 원 이렇게 줘야 되죠. 그러니까 어 모르겠어. 나는 진짜 이거 법이, 아침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법을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법을 만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나마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가면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서 280만 원만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5인 미만하고 5인 이상하고는 차이가 너무 커. 이게 460이 될 수 있는 게 5인 미만에서는 없어. 280이야. 280. 잘못 봤네. 5인 이상으로 가면은 560이네. 참네. 좀 이게 연차를 너무 많이 넣긴 했는데 실제로 줘야 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지. 하여튼 네. 하여튼 뭐 자꾸 저도 이게 조심스러워가지고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좀 이렇게 그랬는데, 조심스럽게 조금씩 이렇게 좀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 또 예전에 그 알바 천국에서 막 주휴수당 이런 거 이슈 막 시킨 것처럼 막 이런 급여 명세서 발급하는 그런 회사들에서 기회죠. 그 회사들한테는 이제 이거 해야 된다 하면서 막 광고도 엄청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거 이슈가 되면은 이제 또 근로자들이 이제 약점 잡고 신고하고 이런 거 주휴수당 때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약점 잡히는 일들이 원래 되게 많은데 드러나고 있는 거죠. 계속. 뭐 이게 이제 법이 이런데 그거를 안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거 지킬 수 있냐고. 아니 그러니까 지키려면 다 같이 지키게 좀 이렇게 좀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급여 계산기는 오늘 제가 이 영상 이제 요거 찍어서 그냥 이대로 올리고 여기 카페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요거 베타 버전으로 여기다 첨부해서 드릴게요. 원래는 월급 계산기가 여기에 있잖아요. 카페에 노무 6-1번에 있는데 지금 요거를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요거 업데이트 하는 건데 아직 베타 버전이니까 따로 제가 올려드리고 조금 더 수정해서, 지금 제가 좀 고쳐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거 업데이트 했을 때 여러분들 수정하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갖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이제 리스트가 있으니까 이걸 계속 이 상태로 써야 되는데 업데이트 할 때 새로운 파일 받아가지고 이거 복사하는 게 좀 번거로울 것 같아갖고 그 부분을 좀 개선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것만 좀 개선해서 정식 버전으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걸 이제는 이게 기능이 좀 많이 필요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엑셀로만 하는 게 아니고 혹시 이거 같이 좀 작업해 주실 수 있는 분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은 같이 좀 개발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은 많이 있는데 제가 기술의 한계가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튼 네, 아무튼 이게 참 오늘부터인데 오늘 그 고용노동부에서 뭐 프로그램도 올려준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올라올지 좀 지켜보고 다음 주에 이거 좀 업데이트 해가지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참 뭔가 사업하기가 점점 좀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힘내시고요. 네, 저는 또 저기 다음에 라이브 할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거 월급 계산기 쓰는 거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카페에다가 많이 물어봐 주시고요. 특히나 이거는 제가 어제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이거 막 했는데 막 나중에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 근데 최대한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다 확인하면서 좀 저기 뭐 실수나 이런 거 다 잡아냈는데 그래도 아마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용을 워낙 많이 바꿔가지고. 그래서 혹시 뭐 좀 이상한 게 있다 써보면서 좀 많이 써봐 주시고 좀 써보면서 좀 이상한 게 있다 좀 이상하다 그러면 꼭 좀 저기 올려주세요 카페에다가. 그럼 제가 다 확인해서 답변 드리고 바로바로 고쳐 드릴게요. 네, 그러면 저는 또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